9.19 사업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9.19 사업에는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가 상징적인 조치. 실제는 하지는 않지만 미래에도 하지 말자는 식의 상징적인 조치.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완충지대에서 연대급 이상 훈련을 하지 말자. 거의 실제 연대급 이상 훈련을 안 하는 거야. 한 적이 없고 하지도 않았으니까. 이런 것들은 상징적 조치고, 두 번째는 서로 하지 말자. 이게 이제 적대행위 중지인데, 그게 뭐냐면 지상 완충구역 같으면 지상 완충지대가 그 MDL에서 DMZ까지 2km고 여기는 아예 못 들어가는 지역이고 DMZ에서 3km입니다. 그러니까 총 5km이기 때문에 이 3km 내에 표적지를 포병 사격을 하지 말기로 했는데 우리 군이 그 안에 표정 타겟, 포병이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이 세 군데 있었습니다. 이 세 군데를 남쪽으로 옮겨서 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 군데만 바뀌면 지상 완충구역은 복원되는 거죠. 그건 뭐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인데 이런 것들을 이제 빨리 복원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세 번째는 같이 하자. 이건 북한의 호응이 있어야 됩니다. 공동유해 발굴. 이거는 같이 하자고 했던 거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있는 상황을 9.19 사업이 중에서 첫 번째 거하고 두 번째 거 복원은 굉장히 쉽다. 그리고 북한한테 뭔가의 우리 메시지도 전달해 줄 수 있다. 이것을 빨리 복원해야 우리가 이 당대회 때 군사분계선이 국경선으로 바뀌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전략적 카드를 갖고 주도권을 갖고서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오 교수님. 네. 표적지, 네. 포병 표적지. 네. 산에 1번, 2번, 3번 이렇게 써놓고 동그라미 쳐놓잖아요. 네. 멀리서 포를 쏘면 그 빵 터지는. 네. 그게 그 MDL 이남 3km 이내에 우리께 3개 군대가 있었는데 네. 그거를 딴 데로 옮긴 거예요. 조금 꺼내서. 그러니까 네. 그거 아니다 사격 안 하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안에서. 그거는 조금만 뒤로 물으면 되는 거예요. 예. 일도 아니라. 그러네요. 거기다 쏘다가 잘못해서 넘어가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사실은 아까 그 말씀드렸던 그 비무장지대 내에서 지금 북한군이 공사를 할 때 저희는 경고 사격을 하는데 다행히도 북한군이 여기에 대해서 대응 사격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 공사해야 하니까. 근데 이게 국경선이 요번에 만들어지고 나서 여기서 우리가 경고 사격을 또 했는데 왜냐하면 이제 넘어올 테니까 구도적으로. 북한이 대응 사격을 하면 이게 여기서 만약에 사람이 다치거나 죽게 되면 이게 엄청난 불씨가 되는 거죠. 이것을 막자고 했던 게 9.19 군사합의였기 때문에 작은 불씨가 전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 때 사실은 무력 도발을 일으키려고 무인기를 보내고 뭐 아파치 헬기를 떼우고 했던 것들이 그런 것인데 그걸 막기 위해서 9.19 사업을 만들었던 거고 그걸 하려니까 파기했던 겁니다. 하겠구나. 네. 근데 이제 저 지상에서의 조치는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해상 공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또 9.19 군사합의 복원을 위해서 뭐 할 일이 좀 있나요? 해상은 거기 NLL 일대에서 그 해상 훈련을 금지하자고 했는데 그것도 안 합니다. 안 했던 거잖아요. 왜냐하면 NLL은 작전을 하고 우리가 실기동하는 거지 훈련하는 데가 아닙니다. 실제 해상 완충구역 밑에서 했고 하나가 우리가 이제 실제 안 했던 것은 NLL에 대고 포사격하는 것입니다. 해병대에서. 그 NLL에 대고 포사격하면 되게 멋있어 보이고 뭔가 하는 것 같은데 바다에 표적지도 없고 그냥 바다에다 쏘는 겁니다. 했다고 발표형이 지금 그러니까 그러네요, 진짜. 이게 네. 북한한테 가깝게 쏘는 겁니다. 이걸 쏘면 북한도 자기 눈앞에서 떨어지니까 또 쏘고 이것이 에스컬레이터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왜 하냐. 실제 훈련을 해서 대비태세가 좋아지는 것도 아닌데 네. 그래서 그 당시에 9.19 사업이 서해의 완충구역을 만들고는 해병대의 진짜 임무는 상륙부대입니다. 어디든지 포를 싸갖고 가서 전기에서 포를 쏘는 연습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륙으로 전개해서 니네들 하고 싶은 훈련장에서 내륙으로 전개해서 표적지에 쏘는 연습을 시켰던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해병대 입장이 되게 좋았습니다. 정말 해병대다운 훈련을 한다. 그렇지 오히려 훈련을 예. 훨씬 더 예. 실질적으로 잘할 수 있는 네, 그렇게 했는데 뭐 바로 그것을 없앴고 비행금지 구역, 공중 비행금지 구역은 사실은 저희가 우리가 이렇게 그러니까 전투기 같은 거, 헬기 같은 거, 무인기를 했는데 그걸 정할 때 가장 문제가 사람들이 마치 MDL 근처에서 비행기가 돌아다닌다고 착각하는데 이게 오인으로 넘어갈까봐 원래 비행금지 구역이 있었습니다. 네, 넘어가지 말도록. 거기 들어가면 이제 너무 북한에 넘어가는구나 하고 우리가 전투기가 들어가서 이것을 막는 그 공간에다가 비행금지 구역을
만들었기 때문에 실제 비행금지 구역이 문제가 됐던 것은 동부 산악 지역의 군단급 무인기가 문제가 됐었습니다. 근데 그 군단급 무인기의 표적도 우리가 어마어마한 정찰 자산들이 있어서 뭐 중고도, 고고도, 거기 정찰기 유무인도 따로 있고 인공위성도 있고 해서 그 당시에 이걸 다 분배시켜 놨어서 사실상 못 보는 표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에 와서는 벌써 이것이 한 7년, 8년이 됐지 않습니까? 이미 2020년도에 글로벌 호크라고 무인정찰기, 가장 비싼 무인정찰기가 4대가 들어왔고 작년에 인공위성, 우리의 정찰위성이 5기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우리의 정찰 자산은 엄청나게 획기적으로 변화됐기 때문에 더 잘 볼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북한은 사실상 무인기 넘어오는 거 말고는 정찰 자산이라는 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비행금지 구역 얘기가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비행금지 구역은 사실상 복원할 게 그냥 하면 되는 겁니다. 현재도. 그러니까 지금 딱 바꿔야 되는 게 지상은 표적지 3곳, 해상은 내륙순환 훈련. 요 2가지만 바꾸면 지상, 해상, 공중의 그 완충구역, 적대행위 금지구역 그냥 복원되는 겁니다. 9.19 군사 합의 때문에 우리 훈련을 그런 것 못하니 같아. 전력이 약화되니 뭐 조금 난리인데 그 아무것도 아니잖아.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2018년도의 합참과 지금 우리 군은 다른 군이냐. 그때는 전부 아니 정말 다 합참의 작전성 검토를 거쳤던 것인데 아무 문제 없다고 그랬는데. 아무 문제 없다고 그랬던 것인데 그것이 이렇게 정말 지난 정부 때 왜곡되고 거짓말로 덮이고 하면서 정말 좋은 것이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게 정전협정은 3,000번 이상을 북한이 위반하고 도발했습니다. 근데 어느 누구도 정전협정을 파기하자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말씀대로 북측 DMZ가 없어지는데도 엊그저께 유엔사가 나와서 자기 DMZ 관할권이 있다. 이것은 지켜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심지어 9.19 사업에는 그것을 위에다가 덮은 건데 이거는 대비태세를 망친다고 날려보려니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이었는지. 그러네요. 예. 진짜. 북한도 실질적으로 지키고 있었던 합의를 날려보낸 게 얼마나 우리가 전략적이고 정책적이고 국가적인 손해였는지를 큰 손실을 네. 본 거네요. 이걸 다시 만들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을 우리가 투자해야 그렇죠. 다시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남북 간의 협정이나 협의를 안 지키기를 바라는 세력이 있었나 봐. 그게 지난 정부 세력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돌이켜보면 그걸 해체시키고 뭐 했냐 보면 무인기 보냈죠. 그러니까 그걸로 따라서 육로 다 파괴됐죠. 아이 속상해. 예. 그 제가 가장 웃긴 게 그 당시에 GP를 뺄 때 그 배경에는 합참에서 어차피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거기에는 무인화를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GP를 철수시킬 때 우리가 있는 그 감시 장비들을 그대로 놔두고 현장에 더 높이 달고 그렇지. 이걸 없애면 결국 우리는 일석이조를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했던 건데 윤석열 정부 때 이걸 다시 짓고 거기다가 몇십 명씩을 넣은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거꾸로 11개였으니까 몇십 명씩만 넣어도 몇백 명이 들어간 겁니다. 다시 GP로. 근데 지금 와서 이제 다시 우리 군이 인구 절벽이라 무인화한다고 병력을 빼겠다고 하니 이것이 얼마나 그 당시 거짓말을 지난 정부가 한 건지 제가 그게 너무 이제는 그 말을 할 수 있게 이제 언론에도 나와서 하는데 사실은 9.19 사합의의 모든 조항은 합참에서 대비태세 분야를 검토를 받아서 만들었던 겁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뭐 이를 갈면서 강력한 눈빛으로 증오심을 내뿜으면 그게 애국심인 것 마냥 그렇습니다. 예. 홍보하려는 사람들이 있었어. 맞아요. 그렇습니다. 이 머리는 없고 그냥 뜨거운 증오심으로 그렇지. 대통령 기자회견 하실 때 하셨던 고자세로 한번 붙어봐 이러면 그러니까. 경제 망가지고 평화 다 깨지고 도대체 우리가 얻는 게 뭐냐. 아니 이 나라를 전략가들이 많은데 예. 예? 왜 머리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걸 싹 덮어두고 그냥 죽여놓고 이 뭐 하는 거예요? 뭔가 목적이 있었겠죠. 아이고 네. 속상해. 네. 속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전에 했던 분들은 지금 다 어디가 있는 거예요? 이제 세상도 바뀌었는데 예, 그러니까 벌써 저는 이제 군대에 나왔고, 나왔고, 벌써 잘렸고. 예, 잘렸고. 그때 이제 소령들까지 전부 다 야전으로 보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다시 집어넣으려니까 이미 거기서 근무하고 있는 인원들이 있어서 그 인원이 들어갈 수가 없고 아예 장군급 이상은 없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저같이 이렇게 당하는 걸 봤다 보니까 이것을 해야 된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밑에서부터 작성해가지고
이 굴군사비를 어떻게 복원해야 되고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따져보고 위로 올려서 가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할 사람도 없고 그 지금 이걸 했던 사람들 고위급에는 아무도 없으니까 지시도 못하고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이미 그 후보 시절에 공약으로 갖고 계셨고 대통령님이 되셔서는 국정과제로 만들었고 8.15 경축사에서 복원한다고 말씀하셨고 요번에 신년 기자회견에도 복원한다고 말씀하시는데도 하나도 진도가 못 그러니까 나가고 있는 거죠. 국민들은 자꾸 반복해서 대통령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뭔가 지금 진전이 되고 있는 걸로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말씀하는 거예요. 예, 지금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다 들여다보고 하시는 네.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대까지 이제 온 거죠. 그러니까 계속 말씀하시니까 이제 하는 얘기가 아까 말씀 가장 쉬운 비행금지 구역만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던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럼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비행금지 구역 하면 나머지는 도대체 언제 할 거냐 지상하고 해상은 무슨 계기가 있냐 우리한테. 제가 지난 1998년도에 갓소령을 달고 남북 군비 통제 기본 정책서를 그때 집필하기 예.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 틀을 만들었는데 그 이후로 군비 통제관실이라는 명칭으로 쭉 존재하고 혹은 대북 정책관실로 바뀌면서 연계된 업무잖아요. 그 당시에 싸울 준비를 안 하고 왜 북한과 잘 지낼 준비를 하는 거야? 이런 얘기 수모를 당하면서도 진정 싸우지 않고 이기는 길, 싸울 그렇습니다. 필요가 없는 길 이런 걸 만들기 위해서 그 고생했던 소위 군비 통제 학파가 존재하거든. 그렇습니다. 예. 그 사람들이 지금 다 나가고 없다고 그렇습니다. 속이 내 찢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없애는데 3년 걸렸어요. 완전 3년 동안 그 자료들이 어마어마한데 실제 국방부에 그 자료가 제대로 보존되고 있는지 말씀드렸듯이 그 9.19 사업위는 이게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고 그럼. 군비통제 정책서 예전에 정전협정 제가 이거를 판문점 선언이 4월 27일 날 하고 9일 날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5개월 만에 북한하고 합의를 통해서 25페이지짜리 합의서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합의할 때, 야, 새로운 거 만들지 말자. 여태까지 했던 12번의 합의서 중에 니네가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를 꺼내서 만든 겁니다. 그리고 어려운 거 하지 말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징적 조치들을 많이 넣어놨던 거죠. 근데 이렇게 그냥 물거품되게 만들어 놓고 다시 이제 심지어 이게 윤석열 정부 때 이게 적대적 두 국가로 북한을 만들어 버렸으니 이걸 이제 어떻게 해나가냐 하는데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대비하라고 얘기하는데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평화를 원하거든 평화에 대한 준비도 해야 됩니다. 맞아. 이걸 안 하다 보면 무조건 뭐 싸울 준비만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저는 전작권 전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정말 군사 전략을 가져와서 우리가 모든 것의 주인이라면 북한하고 안 싸울 준비도 해야 되는 것이죠. 미국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국가 방위 전략에서 나는 중국하고 잘 지내볼게. 디센트 피스라고 괜찮은 평화를 만들어 볼 거야 라고 국가 방위 전략에 담듯이 우리도 우리가 주체가 된다면 우린 북한하고 전쟁할 생각이 없으니 전쟁하지 않는 방식도 이제 넣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치열한 전쟁을 해도 전투 속에서도 대화는 계속 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협상은 한쪽에서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국가를 운영하는 이제 그 기본 철학이 돼야 됩니다. 그냥 미움의 언어로 그냥 쏟아내고 그래서 뭘 얻었냐 이거죠. 뭘 얻었냐. 예, 도대체 우리가 뭘 그렇게 해서 얻었냐. 정말 대비태세가 강화된 것도 아니고. 왜 비전략적인 국가가 돼 예. 이렇게 추락해 제가 이 얘기까지 하고 싶어요. 결국 그거에서 내라는 거 아니냐. 참. 결국 우리도 얻지 못해 본인도 얻은 게 없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게 참 네, 안타깝습니다. 안타깝죠, 예. 진짜. 하지만 뭐 이제 앞으로 좀 더 나아지리라고 기대를 제가 하면서. 가슴 아픈 게 인력들이 지금 흩어져가지고 예. 결집된 힘으로 안 나온다는 거. 네. 전부 그 힘들이 모아져서 벡터가 돼야 네, 그렇습니다. 큰그 예. 추진력으로 나오는 것인데 지금 정말로 위기네. 예, 그리고 9.19 사업이가 너무 지난 정부 때 왜곡돼 있어서 이 왜곡되니까 힘받는 게 어렵고 이걸 누군가 나서 저같이 막 못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 여러 명이어야 되는데 그런 분들도 없고 그러니까 정부도 이렇게 갸우뚱갸우뚱 하는 게 사실상 이것을 말씀하신 대로 군비 통제 그 라인들이 만들어냈던 정말 엄청난 시간을 투자해서 만든 건데, 그것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저로 인해서 끝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결국은 전쟁 안 하겠다는 게 우리의 목표고, 그렇죠. 예, 한반도 평화로 가는 게 우리의 목표라면 다시 이것을 후배들까지 잘 이어서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군비통제 기본정책서를 완성하는 단계에서 제가 뭐 사고를 당해서 머리부터 여기까지를 깁스를 하고 손가락은 움직이게 해주세요. 내가 부탁했던 기억이 있어요. 왜냐면 이거 예.
보호를 할 수 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는 못 움직인 채 이루고서 완성했던 기억이 선명한데 지금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지금 들어가셔서 다시 또다시 역할을 해주셔야죠. 밖에서 이렇게 SC를 해주셔야 이게 좀 모으고 중심이 좀 되어 그게 얼마나 오래 걸릴까요? 그 인력들이 다 쓰져가지고, 그렇죠? 공부를 시켜야 네. 되는데 그 공부 지금 말씀하신 공부가 되게 중요합니다. 예. 우리가 공부가 안 되면 그냥 적으로만 계속 공부를 군대에서 시키다 보니까 이미 뭐 윤석열 정부 때는 적으로만 교육을 시켜놔서 사람의 생각을 돌리는 차근차근한 이런 준비들을 해 나가야 됩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 한반도 평화의 통일이. 제도화 네. 정말 바라는 바죠, 다. 이걸 향해서 온 국민의 박수 받으면서 성원 받으면서 이제 국민의 군대로서 꼭 해야 될 그럼요. 일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싸울 때는 잘 싸워야지 강하게.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네. 해야죠. 근데 그 한편에서 이 평화를 제도화하고 싸울 필요가 없는 이 그렇죠. 국가를 만드는. 평화보다 강한 그 안보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국방 이게 안보는. 억제력과 평화력이 두 가지에 박힙니다. 예. 이게 잘 굴러가야 국방력이 올바르게 가는 겁니다. 그렇죠. 국가방위 전략 미국 걸 보면 두 가지가 동시에 기술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쪽 얘기하면 대비태세가 약화된다는 이상한 프레임으로 만들어가지고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이제는 국민주권정부가 탄생했으니까 올바른 국방력으로 가야 한다. 제대로 가야죠. 이제. 예, 잘 싸우는 능력 가져야 됩니다. 군사력 5위 달성한 우리 대한민국 자랑스럽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위협을 없애는, 위협을 낮추는, 평화를 제도화하는 이런 평화력의 나라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온 네. 국민과 함께 그럼요. 네. 중요한 역할을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너무 알기 쉽게 다 정리해서 얘기해 주시면 머리에 너무 감사해요. 쏙쏙 들어오죠?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하신 분들이 필요해요, 지금. 네. 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